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형 광통신을 3,800원에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대한광통신을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800, 아까 긴장돼서 3,800원이라고 했는데 3,830원에 20%요. 김장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 전화가 처음 돼가지고. 아, 김장하셨다고. 저는 지금 김치 담그시는 줄 알고. 아, 아니요. 네, 긴장.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3,800원이라고요?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0% 정도 한 되는 20% 것 같아요. 정도. 예, 예. 네, 5G 관련주네요. 그죠? 네. 뭐 저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5G 관련주는 저는 별로 안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대한광통신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화면을 재무제표 보셨나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입문하자마자 산 거라 재무제표를 나중에 이거 주식 사고 나서 봤어요. 아, 주식 사고 나서 봤어요? 네. 보니까 어때요? 참담하죠? 네. 네. 2018년에 150억 벌던 회사가 지금 2019년에 96억 그리고 2020년에 220억으로 지금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G 좋다 그렇죠. 하는데 정말 좋을 거면 돈을 잘 벌어야 될까요? 못 벌어야 될까요? 잘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깔아놓고 사업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는 거품이다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이 있었을 때는 이슈가 있었던 건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선 때 되면은 대선 때 공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인분들께서 계속 대선 주자로 나올 분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까지 5G 우리가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5G를 우리가 지금 구축을 많이 해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 나오게 되면 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지금 손절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게요. 맞아요.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닌데 재료는 남아있으니까 뛰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기에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안 좋은 악재가 혹시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사람들이 5G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는 뭐 팔 생각은 없지만 갑자기 실적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사람들에게 네. 겁을 주면 갑자기 실적이 정말 안 좋았네 하고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2,500원이나 2,000원까지 혹여나 밀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낫고요. 지금은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은 아마 요거는 4,500원 이상까지 대선 테마에 맞춰가지고 올라올 텐데 그럼 대선은 언제 하나 하면은 보통 한 6월이나 한 8월 정도쯤 사이에 이제 대선 주자들 공약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때쯤까지는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예, 그럴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실적 안 좋은 종목 사면은 마음 졸여요. 항상 사고 들고 가는 동안에 힘들어가지고 네, 투자를 많이 못해요. 기다렸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제넨바이오고요. 제넨바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3,027원, 비중은 50%. 3,000원요? 3,027원. 3,027원요? 네. 네. 뭐, 작년에 사셨네요? 네, 작년에 샀어요. 뭐 코로나 관련주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가실 때 네. 잔치국수만 파는 집이 맛있을까요? 잔치국수에 돈가스에 육개장에 곰탕에 뭐 이런 것까지 막 딱 이렇게 막 다 파는 집이 맛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잔치국수만 파는 집이요. 네, 이게 지금 섹터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일까요? 네, 상식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그 상식에서 네.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죠, 그죠? 네. 네, 세력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제넨바이오가 바이오 회사인지 폐기물 처리 회사인 건지 임상하는 회사인 건지 의료기기 하는 회사냐 너 뭐 하는 회사냐 싶을 땐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니까 저거 열어보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 열어보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 열어보면서 주가만 띄우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가 부양으로 자기 지분 팔아가지고 나가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받으면서 자기 주가 가치도 높아가면서 배당도 받고 기업도 돈 잘 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선순환이고 아까 주가만 띄우는 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주식시장에 모두가 선순환으로 기업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돈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착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가만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제가 봤을 땐 제넨바이오가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얘는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거든요. 그죠? 네. 코로나 이전부터 24억의 적자를 냈는데 그 코로나 직전 해가 127억의 적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없이도 적자폭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또 적자인데 매출가의 적자입니다. 매출이 적자라는 것은 돈을 어디서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취소됐다든지 뭐가 뭐 환불해야 되는 위약금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업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안 거죠.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되는 기업이었어요? 안 올라와야 되는 기업이었을까요? 안 올라가야 되는 원래라면 기업이었죠. 안 올라와야 되는 기업인데 얘가 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아질 거야, 어떨 거야, 임상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 위탁 생산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뉴스만 풍성하게 만들어서 겉만 엄청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들 머리수도 없는 사람들 보면 빠마하잖아요. 그죠? 네. 숫이 많은 게 아니고 빠마. 저는 뭐 숫이 엄청 많아요. 근데 네. 숫이 없는 사람은 빠마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풍성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얘가 지금 딱 그런 시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를 급등시켜놓고 어때요? 시켜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아이고야 올라올 일이 없었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 계획은 절대로 짜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애초에 사면 안 됐지만 안 사주는 게 답이지만 일단 이걸 샀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은 바닥을 이렇게 잡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거 보니까 얘 지금 재료가 아직 한 발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슈로 또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 더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또 넘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넨바이오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들고 올라올 때 수익보다는 좀 손실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800원이나 여기서부터는 일단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한 2,700원부터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폭보다 줄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거 한 40% 손실 날 만한 거를 2,800원이면 10% 손실인데 그 정도면은 감지덕지 아닙니까? 네네. 내년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네. 네, 지금은 40%인데요. 10% 손실만 돼도 팔 것 같아요. 근데 10% 되면은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좋은 기업 아니니까 2,800원대 저는 매도하는 거 의견 드리고요. 그때부터 비중을 차근차근 줄여보자. 대신에 어떤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면은 아마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서 3,000원 이상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만 받아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한다는 관점 보시고 제가 이렇게 기업 설명해드린 건 제넨바이오 들고 계시니까 겁먹어라 무섭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분석 한번 해보시고 안 사야 될 기업들은 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네. 큰일 나셨겠네요. 예, 글쎄, 이거 벼랑 간에 그냥 그게 돼갖고서.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5%고, 매수가가 6,800원이요. 6,800원이요. 네. 추가 매수 하셨어요? 지금 최근에 떨어졌을 때? 예, 처음에 떨어져갖고 추가 매수해서 한 5, 6% 정도 이제 좀 메꿨고. 아니요, 네, 아니요. 뭐 지금 그런 최근에, 목요일 떨어졌을 때 유상증자, 무상감자 이야기 나왔을 때 예.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매수가를 6,800원 낮추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신 지가 좀 오래되신 건가요? 추가 매수 해서 6,800원으로 낮춘 거죠. 6,800원 맞췄어요? 예. 아주 최악의 실수하셨습니다. 네. 주가 떨어졌다고 해갖고 바로 추가 매수하는 건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자, 네.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이 뭐 한대요? 해운, 선박 만드는 회사죠. 아니요, 그런 회사긴 한데요. 최근에 뭐 한다는 이슈가 있었나요? 잘 모르세요? 주가 왜 떨어졌어요? 5,000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됐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예. 무상감자라는 걸 하기로 했고요. 예. 유상증자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네. 그걸 두 개 동시에 하기로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무상감자는 왜 하냐면은, 일단 자본금이 너무 높을 때 합니다. 이 자본금이 지금 3조짜리거든요.
네, 자본금이 너무 높고 부채가 너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자본금 낮추거나 뭐 이렇게 재무제표상에서 좀 조절을 통해 가지고 자본금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 자본금 규모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일단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악재라고 보는데 기업이 힘드니까 유상증자. 자본금을 줄여서 다시 늘리겠다는 거죠.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인 다음에 다시 늘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줄일 때는 어때요? 우리 무상인 거예요. 줄이는데 야 이거 한 주당 얼마씩 우리가 보상해 줄게요가 아니라 줄이는데 그냥 보상 없이 줄일게요. 대신에 다시 늘릴 겁니다. 그때는 투자자분들 우리한테 돈 좀 주세요 이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줄일 때는 아이고 투자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투자금 뭐 투자 비율 뭐 지분 좀 줄어드시겠지만은 보상은 없습니다 하고 줄였는데 증자는 아이고 근데 다시 증자할게요. 다시 발행할 건데 재발행할 겁니다. 돈 좀 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나쁜 거죠. 나빠 보입니다. 일단 기분이 별로 나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야 네. 감자 시켰다가 다시 재발행을 해갖고 돈을 다시 달라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회사가 돈 필요한 거예요. 쉽게 좋게 표현하면 유상증자인 거지 나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돈 좀 제발 주세요 하고 이렇게 좀 빌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많이 힘든 기업들은 투자하게 되면 이런 악재를 맞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힘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회사가 많이 힘들고 적자가 나고 재무가 안 좋고 하니까 힘들어져서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힘든 걸 단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 떨어진 게 끝일까요? 더 떨어질까요? 앞으로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왜? 네. 이제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된 거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동안에는 계속 힘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이거는 구조조정할 가능성도 높고 회사가 관리 종목 빠질 가능성도 높고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추가 매수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나요? 나쁜 선택이었나요? 뭐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네. 오래 가져가실 거라고 했다면은 이건 5천 원 정도까지 그냥 보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기다렸다가 나는 삼성중공업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조선업종은 앞으로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가다가 5천 원대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았던 거지. 지금은 그냥 떨어졌다고 아이고 추가 매수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할 때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그냥 홧김에 하시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당장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게 저라면은 이걸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이걸 손해를 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난 손실이 딴 데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절보다는 삼성중공업을 제 개인적으로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은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실 보지 마시고 시간을 한 3년 투자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힘든 거 다시 복구되는데 제 생각에 한 3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3년 동안에 주가가 여기 가만히 6,000원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죠? 내버려둬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냥 묻으세요. 이거는. 묻어놓고 저기 5,000원이나 4,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회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좀 좋아 보인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추가 매수까지 해서가지고 비중까지 커졌으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3년 투자하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본전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함부로 추가 매수 하시거나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5,000원 이하로 빠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